바시 신기한 영어 발성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 낱말은 대부분 철자 스펠링대로 발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낱말들을 발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낱말들은 철자가 가리키는 대로 발음을 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원래의 발음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낱말들은 반드시 사전에 들어있는 발음기호, 국제 음성 기호대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낱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seaport, 항구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거를 후에네메라고 발음이 될까요? 아니면 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실제 발음은 와이니미 이렇게 발음이 되고, 두 번째 있는 낱말은 영국 런던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 템스입니다. 또 하나는 영어의 글자가 한 개의 소리만을 나타내면 참 좋겠는데 여기 여러 개의 그 A가 들어가 있는 낱말이 있습니다만 각각 달리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H라고 발음이 되고, 두 번째 글자 A는 E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village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massage, 이것은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식대로 발음을 하지 않고 불어 발음식대로 하면은 massage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A라고 하는 글자지만은 발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낱말 many라고 하는 거 보면은 A지만은 에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wander, 그래서 A의 발음은 아가 되고, 그 다음에 some에 있는 그 A라고 하는 글자는 길게 발음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낱말, 이것은 pat. 두 번째 있는 낱말은 total. 이때 A라고 하는 글자는 발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철자대로 total 그러면은 그거는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한국말식 발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낱말은 car. 그래서 원래 A라고 하는 글자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발음을 사용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음성 기호대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자음 24개, 그 다음에 이제 모음 20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44개의 소리를 표기하도록 44개의 그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호들이 아주 한국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배운다 하더라도 그 기호가 확실하게 어떤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을 때 영어의 말소리, 즉 영어의 발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 성대의 떨림이 들어있는 8개의 유성자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b, v, d, z, j, j, g 이런 소리를 이와 같이 발음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 발성의 특성은 혀끝을 구부려 발성한다. 다시 말하면은 혀끝이 윗잇몸 뒤에 닿거나 접근한 상태에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말은 혀를 편편하게 핀 상태에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귀에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발음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혀끝을 구부려서 윗잇몸 뒤에 닿거나 아니면 접근한 상태에서 발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을 보면은 혀의 앞면을 입천장에 닿은 상태 아니면 접근한 상태에서 발성을 해야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시, 지, 치, 지, 이 이런 소리들입니다.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혀끝을 구부려서 발음되는 소리들을 한번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맨 첫 소리, 첫 번째 소리 트, 드, 스, 즈, 네, 르, 이, 으, 우, 오, 전부 혀끝을 구부려야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대에 떨림이 있는 자음, 유성 자음들이 어떤 소리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서 우리가 본 발음 기호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소리들, 이 소리들을 이와 같이 국제 음성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기호, 한글체 발성 기호에서는 여기 8개의 기호가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부 동그라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성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기호를 볼 때마다 성대를 충분히 떨어서 발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리는 b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b. 두 번째는 v. 세 번째는 네 번째 d.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자, 여기서 성대에 떨림이 있는 경우가 떨림이 없는 경우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 본보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이, 꿀벌이라고 하는 낱말의 첫 번째 소리는 유성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 메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한국말식으로 비라고 발음한다든지 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의 귀에는 유성자음으로 들리지가 않고 피 무성자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꿀벌이라고 말을 했는데 원어민들이 들을 때에는 오줌이라고 하는 오줌 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학생들이 낱말의 첫 소리에 오는 유성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성대를 떨어서 발음을 해야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에 들어있는 비읍이랄지 디귿, 기역, 지읒은 모두 무성자음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밥 먹었니 했을 때 밥 대신에 밥 먹었니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서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시다 할 때 그 첫 번째 소리는 무성자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성자음으로 발음해서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뜻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